네, 10호 태풍 하이선 오늘 오후 강릉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하이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태풍 피해 상황 살펴보고 또 복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에 이제 태풍 하이선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 아직까지 그 이동한 범위로 봤을 때는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오후 그 4시 16시 기준으로 그 속초 북동 쪽에 100km 지점 해상에 있었고 예. 시속 60km로 북상하는 중이었으니까 지금은 그 국내 영향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4시 30분을 끝으로 속보는 종료를 했지만요.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최대 풍속 30m/s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일 낮까지 중부 내륙 그다음에 해안 지방 강원 산간까지 큰 비와 그다음에 바람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완전히 소멸되고 네. 사라질까요? 예. 내일 낮에 북한 내륙을 통과하면서 예. 중국 국경 입구에서 이렇게 소멸이 될 예정인데요. 예정인데 그렇지만 이제 그에 따른 호우나 이런 그 바람에 대한 피해는 내륙까지 이어지니까 좀 긴장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네. 태풍이 지나가고 나도 네. 뒷바람이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 네, 네. 뒷바람으로 인해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큰 충격을 받은 이후에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사고나 이런 걸 나더라도 즉시 그 피해를 파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시설물이나 집안 그리고 전기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일제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바람이 약해지면은 강할 때 지나고 괜찮아졌기 때문에 접근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러시다 보면은 또 그게 큰 피해를 유집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양이 줄었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이번 태풍 하이선, 지난 태풍 마이삭보다도 위력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많은 네. 분들 긴장을 좀 하셨는데 바람이라든지 또 비도 많이 내렸고요. 위력은 네,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로 강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큰 강태풍이 세 번째로 이렇게 연이어서 올라왔는데요. 예. 순간 최대 풍속은 포항 구룡포에서 42m/s 기록을 했고요. 거제 서해말에서는 38.2m/s 그리고 누적 강우는 제주 어리목에서 547mm까지 이렇게 계측이 됐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지금 현재 이제 최대 풍속으로 보면은 집계된 풍속으로 보면은 이제 10위권 밖이라고 하지만 아마도 이제 마지막에 통계를 해보면 네. 강우량이나 규모 면에서는 10위권 이내 집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또 이제 또 이에 따른 피해나 이런 부분도 아직 집계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역대급 피해가 연이어 태풍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애초에 하이선의 진행 방향이 좀 바뀌어서 그렇죠. 동해상을 따라서 북진할 거라고 예상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 먼저 상륙을 했고 이제 동해안에 네. 바짝 붙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동쪽 지역의 피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사람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륙이기 때문에 내륙 왔을 때 피해가 좀 큰 부분이 있었지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이제 각국의 어떤 그 태풍 진로 예보가 또 비교되지도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해안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큰 그 폭풍일에 대한 우려에 대한 예보를 했기 때문에 바닷가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연이어 세 번째 내륙으로 관통하는 그런 피해 때문에 내륙의 주민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셔서 그래서 과거에 1987년에 태풍 셀마 같은 경우는 태풍의 경로를 전혀 엉뚱하게 예보를 해가지고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내기도 예.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오히려 조심스럽지만 또 이래도 긴장감을 더한 가중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피해가 늘진 않지 않았나 오히려 줄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피해가 좀 벌써부터 많이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그렇습니다. 동해안 네. 지역을 중심으로 네. 침수도 보고가 됐고 네. 산사태 피해도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과제가 얼마나 복구를 좀 하루빨리 이루어질 네. 것이냐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연이어서 이렇게 태풍이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복구도 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복구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재난 사후의 복구는 그 이전 수준으로 복구를 하면 다시 그 비슷한 재난을 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복구는 원상 복구의 개념이 아니고 그 수준 이상으로 복구의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응급 복구 상황에서 그것까지 계획하기는 어려우니까 응급 복구는 현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응급 복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또 더 장기적으로는 치밀한 복구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와 정부가 합동을 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전 수준 이상의 그런 복구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태풍이 이렇게 연속으로 오다 보니까 특히 마이삭이랑 경로가 좀 비슷해서 네. 마이삭 때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복구가 채 되기 전에 또 피해를 입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복구하려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후에는 이제 맞닥뜨린 상태에서 대응, 그 이전에 준비 단계를 지나가서 대응을 하고 대응 이후에 복구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대응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또 태풍이 연이어서 오고 또 그 이전에 긴 역대급 장마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피해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또 위험한 개소를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상당히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빨리 신속하게 조처해야 될 응급 복구, 그다음에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될 장기적인 복구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들과 정부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나 좀 이번에는 집중호우와 또 세 개의 태풍이 연속으로 왔기 때문에 네. 좀 상습적으로 침수된 구간이 있잖아요. 지반이 그렇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철저히 대비를 했는데도 또다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네. 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태풍이 연이어 강이 3개나 이렇게 오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해안가에서 많이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교훈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침수 상황 이상의 강도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니까 예. 상습 침수 구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저지대 우리가 관광지하고 바닷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생활권이 바다를 두고 있고 또 바다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높이를 높게 생활하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심지 산지에서는 어떤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들이 새로 생기면서 이 배수가 바닷가로 집중이 되면서 빠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배수가 안 되니까 또 파도가 높아지고 월파라고 하는 막힌 물그릇에 계속 물을 퍼올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지금 그 경포 침수 같은 경우는 지난 상가 같은 경우는 상습 침수입니다. 예. 매년 침수가 되고 있고요. 올해 6월경에 이제 호우가 한번 왔을 때 배수 범퍼 같은 장치를 해가지고 안전히 넘어간 사례는 있지만 이제 그 정도 강우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당장 좀 시간이나 비용이 좀 들더라도 네. 바닥부터 다시 좀 차근차근 더 쌓아 올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네,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래서 고인물을 퍼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 자체도 새로운 계획과 좀 이렇게 사유지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얽힌 문제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적절한 똑같은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양 같은 경우는 댐에 수몰되면서 그 마을 전체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례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이게 재산 피해가 또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습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앞서 이제 비교적 이번 태풍은 좀 잘 대비를 해서 피해를 좀 줄인 부분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은 앞으로 복구 작업을 좀 열중을 해야 될 텐데 네. 아마 마음이 좀 급하면 간과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모든 시설물, 기관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당장 예를 들어 지금 단전 가구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단전 상태, 그다음에 단수 상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즉시 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서둘러서 접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정전된 건물에서 지하에 물이 차오르는데 예. 그거를 퍼올리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그게 감전사고 또 침수사고로 또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넘어진 도로 전신주 이런 것들은 그 고압전선 같은 게 끊어져서 바닥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바닥에 땅 꺼짐. 또 산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계신 곳 주변부터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댁내에 머무시고 좀 이렇게 확실히 안정된 다음에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이 주로 오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해도 네. 정말 최근 열흘 사이에 태풍이 3개나 아주 강한 강도의 태풍이 3개나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정말 일시적이고 올해만 좀 예외적인 현상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을 태풍이 좀 자주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보면요. 그럼 7월 달에 그 고기압이 태풍 생성권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게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반도와 규슈 사이에 이게 태풍이 직진할 수 있는 이게 길이 열리면서 예. 이 8월 이후에 높은 해수면의 에너지가 강풍을 형성해서 태풍을 연이어 이렇게 보내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러면 아주 수십 년의 기상 전문가분들도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기이한 사례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고강도의 기후 현상이 여러 가지로 뭐 태풍, 한파, 폭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30년의 그 기상 예보를 보면요. 그 횟수는 비슷한데 그 강도가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충격이라는 게 허용치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위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전문가분들 모시면 태풍의 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상당히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네. 최근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 건가요? 이번에는 그 상당히 그 예를 들어 뭐 후지아라 효과라는 개념도 있고 후지아라 효과는 이제 태풍이 만약에 너무 근접해서 1,500km 이내로 근접해서 발생을 했다면 이게 내륙으로 밀어 올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텀이 길어서 그 후지아라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또 편서풍으로 오다가 이렇게 동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일본 육지나 일본 육지를 거치게 되면 지면의 마찰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약해질 텐데 아까 말씀드린 고기압이 7월 이후에 비켜나면서 발생한 태풍이 바로 쭉 뻗어가지고 바로 우리 그 한반도로 접근을 하는 예. 그리고 일본 땅을 약간밖에 거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빙판에 바닷면을 이게 빙판에 팽이가 돌듯이 바닷면 같은 경우는 힘에 죽는 양이 적으면서 올라온 피해가 있어가지고 더 강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달아서 이렇게 태풍이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태풍은 또 언제 오고 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네. 아직 뭐 생기지도 않은 태풍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좀 전문가분들은 좀 앞으로 향후 태풍 상황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수일 내에 뭐 10일까지도 수일 내에는 다시 이제 태풍이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예. 그리고 추석 전에 조금 더 길게 하면 한 달 이내 정도에는 8월 그 이후에 9월 중에는 또 태풍이 또 큰 태풍이 한 차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친다고 하니까 많은 대비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의 또 태풍에 대해서도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